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에서 실물로는 처음 등장하게 된 뚜벅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것은 제가 하고 있는 대외 활동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어, 정보도 드리고 또 제가 느낀 점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건강상의 문제로 별로 뚜렷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대본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듯이 하는 걸로 컨셉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디마즈라는 건데 디지털 마케팅 마스터즈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패스트 캠퍼스에서 마케터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9주 동안 진행한 서포터즈 프로그램인데요. 직접 마케팅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일단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전 학습을 거치고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전략을 실행 및 운영하고 성과 분석 및 개선까지 한번 서포터즈로서 예산을 직접 받아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1기에 지원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활동을 제 지인이 단톡방에 이런 활동 공고가 있으니 한번 봐라 라고 올려주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봤던 시점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컸는데 왜냐면 그 이전에 했던 대외 활동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휴식기를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 지원을 해보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실무 경험이라는 메리트가 확실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1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탄탄하게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실무진들과 함께 직접 이런 광고를 집행하고 운영해보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말하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휴식기를 갖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사실은 지원서 마감 당일부터 그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못 쓴 문항도 은근 있었고 그래서 붙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지원서를 냈는데 붙게 되었습니다. 면접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자소서 문항을 쓴 거를 사실 저장을 따로 해두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긴박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태였어서 좀 절망스러운 마음이 많이 컸었는데 근데 1차를 붙고 면접을 보러 오세요 라는 문자가 오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어도 할 수 있는 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소서에 대한 대비는 따로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어필을 하려고 제가 따로 파일을 만들어 갔어요. 어떤 파일이었냐면 제가 아까 지원서에서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마케팅 계획을 좀 자세하게 풀어 써갔어요. 그래서 패스트 캠퍼스 그 PPT로 2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A4 용지 한쪽에 모아서 출력을 해 갔는데 첫 번째 PPT에는 제가 생각하는 패스트 캠퍼스의 고객과 컨텐츠 제작 기획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썼고 그다음에 2번째 장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거냐에 대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3가지 매체
거를 마인드맵처럼 그려서 이런 콘텐츠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제 아이디어를 써갔어요. 여러 부로 출력을 해갔어요. 그거라도 면접에서 드림으로써 정말 최후의 발악처럼 어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계절학기 수업이 있었는데 사실 수업을 듣지도 않고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걸 옆에서 같이 면접 보신 분에게서 배운 건데, 옆에 계신 분이 항상 무언가 말을 끝맺을 때 그래서 이 활동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끝을 맺으시더라고요. 저희 이러이러한 면이 이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끝을 맺으니까 되게 논리적이고 깔끔하고 설득적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비록 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면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 내용은 크게는 팀 활동과 개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팀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마스터즈 강의를 홍보해라 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팀마다 할당된 예산으로 실제로 광고를 집행했는데, 그 광고 집행한 채널은 저희는 메타하고 구글 애즈 이 두 가지로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 쌓인 걸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개인 활동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강의를 듣고 후기를 남기는 미션이 있었고, 주말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 컨텐츠는 뭐 영상일 수도 있고 쿼드뉴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먼저 좋았던 점 그리고 느낀 점을 말을 해보자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현직자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고 소중했어요. 저희가 패스트 캠퍼스 본사 건물에서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약을 할 때 피드백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저희 팀은 거의 매주마다 이 피드백을 갖거든요. 네, 피드백 자리에서 정말 실무에서 이런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고,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고, 현직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쉬운 기회는 아닌데, 굉장히 자주 그것도 요청하면 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기회였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또 좋았어요. 포토샵을 처음으로 활용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본 것도 이 활동을 통해서였고, 원래는 미리 캔버스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했거든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그 아이패드 드로잉 하는 그런 툴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음으로 이용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쇼츠도 처음으로 만들어 봤어요. 물론 쇼츠가 막 엄청 좋은 퀄리티는 아니었지만 제 나름대로 어떤 첫 도전인 게 굉장히 많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사실 제 개인 채널에 올리는 첫 영상이 될 거라서 이것도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케터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굉장히 발전했던 것 같아요. 마냥 나한테는 마케터가 맞지 않은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과 회의심이 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나는 마케터로서 어떠어떠한 점을 어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되었고요. 또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생각보다 정답이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A와 B 둘 중에 두 가지 방법 중에 효율이 비슷한데 그 중에 뭘 선택할지 그냥 온전히 마케터가 결정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게 은근히 많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 나름의 주관과 시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름대로 A/B 테스트도 진행해보고,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고 저런 방식을 시도해보고, 크게 어떤 효율 차이나
이런 게 나지 않는 이상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나름의 정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후기를 남기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평일 미션으로. 강의 이름은 한 번에 끝내는 디지털 마케팅 초격차 패키지 온라인이라는 강의이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한 게 한 번에 끝내는 디지털 마케팅 초격차 패키지 시그니처 플러스입니다. 강의는 혜택이 정말 많은 강의예요. 솔직히 저는 30만 원이면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강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따져보면 마케팅 툴과 뭐 협업 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툴이 28종이나 있고 거기에 뭐 매주 아티클 업데이트 되지 이런 각종 혜택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평생 수강인 것도 있고 그렇게 다루는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가성비 있고 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의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냐? 조금 있긴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적인 강사님들은 아니세요. 그냥 현직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래서 강사님마다 그 어떤 강의력 전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이 약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활동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어요. 왜냐면 개인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팀 프로젝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2달간에 모두 다 끝내자 이런 느낌이어서 다른 병행할 것이 있다면 사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다뤄야지 편해요. 그러니까 다뤄본 적이 없더라도 어도비를 구독을 시작을 해야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필요한 툴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저는 여기서 디마즈 1기의 활동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